자, 이제 이어서 수업할게요. 슬라이드 애니메이션 작업할 건데요. 화면 전환 효과 놓고, 그 다음에 그 하나하나 슬라이드 안에도 여러 가지 개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개체들의 애니메이션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연습 5-1번 파일 열어서요. 첫 번째 애니메이션 효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슬라이드로 이동해서요. 보면 이제 거의 1번 슬라이드는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잖아요. 신제품 홍보라는 제목이 있고요. 아래쪽에 마케팅 담당이라는 또 어, 부제목이 있었어요. 아니면 뭐 부제목이라고 하긴 그렇고 어떤 부서에서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지요. 자, 그럼 이거 일단 가운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가운데 정렬해서 자, 요 내용 중에 첫 번째 거 여기 제목이 들어있는 개체 있죠? 제목이 들어있는 요 개체. 그다음에 밑에 마케팅 담당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이 들어있는 개체. 이렇게 개체가 두 개 있어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애니메이션은 한 개,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개의 슬라이드에 각각의 개체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신제품 홍보라는 거 요거 클릭하고요. 메뉴에서 애니메이션이라는 탭으로 들어가면 애니메이션 효과도 다양하게 있어요. 한번 제가 하나씩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나타내기, 그다음에 뭐 밝기 변화, 날아오기, 올라오기. 그러니까 아까는 이 그 슬라이드 전체가 뭐 왼쪽에서 오른쪽, 뭐 아래에서 위쪽 이런 식으로 왔다면 지금은 이 슬라이드 안에 있는 각각의 뭐 텍스트 상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똑같이 애니메이션 효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효과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효과도 마찬가지로 옵션 효과가 있어요. 효과 옵션이. 그래서 어떻게 옵션으로 뭔가를 할 건지를 정해주는 그런 애니메이션 효과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나타내기 효과가 있고 강조 효과, 그리고 끝내기 효과, 그리고 이동 경로 효과가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 추가 나타내기, 추가 강조하기, 추가 끝내기, 추가 이동 경로가 있는데 요건 뭐냐면 나타내기 지금 여기에서 많이 쓰는 거 말고도 이 외에 더 있으면 요거를 눌러서 추가 나타내기 효과 가면 이렇게 많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뭐 V자형, 뭐 나누기 이렇게 옆에다가 놓고 하나씩 해보시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여러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나타내기 효과가 있으니까 저는 네, 이런 거 아니면은 이런 거 많이 쓰죠. 자, 이렇게 해서 추가 나타내기 효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추가 강조하기 효과라고 해서 강조하기 효과는 이렇게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노란색은 강조하기 효과구나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색칠하기도 괜찮죠. 색칠하기 이렇게 그리고 색칠하기 효과 확인 이렇게 색칠하기 효과라면 또 효과 옵션에서 어떤 색으로 칠할지 정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난 색칠하기에서 파란색은 있으니까 자 노란색으로 한번 칠해볼까요? 노란색 이렇게 음, 이런 식으로 네, 효과 옵션 누르고 나서 이렇게 색깔을 다른 색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 옵션 어, 애니메이션에서 또 그다음에 추가 끝내기 효과 뭐 이렇게 하면 이 끝내기 효과가 이런 게 있는데요. 추가 끝내기 효과는 더 많은 또 끝내기 효과가 있죠. 끝내기 효과는 빨강색. 네, 실선무늬 좋죠. 그다음에 이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또 그 끝내기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 도형 효과 한번 볼게요. 도형 효과는 이동 경로라는 효과인데 요거는 뭐냐면 이 선이라고 돼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그 경로로 인제 애니메이션 진행된다는 거야. 효과 옵션 보면은 이렇게 왼쪽도 있고요. 또 오른쪽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도형을 뭐 반복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뭐랄까 그 부메랑을 그리면서 할 수도 있고요. 사용자 지정으로 가면은 직접 내가 효과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사용자 지정. 지금 지정이 안 되네요, 얘가. 사용자 지정은요, 직접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그린 그 경로대로 이렇게 효과가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뭐 효과 그 경로를 변경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이제 또 사용자 지정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효과 말고도 더 많은 효과를 넣고 싶다. 그러면 추가 이동 경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렇게 도형의 모양의 뭐 꼭지점 별 경로, 오각형, 네, 평행사변형, 하트 모양, 네, 그다음 뭐 스프링, 깔때기, S자 옆으로 뭐 이런 식으로 경로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경로 여기 아마 찾아보시면 거의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굳이 뭐 사용자 지정으로 경로를 설정하지 않아도 여기 아주 많은 다양한 경로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골라서 사용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우리 애니메이션 효과를 쭉 살펴봤습니다. 나타내기부터 이동 경로 그리고 추가에 대한 이동 경로까지 쭉 살펴봤고요. 또 각각의 경로에 대한 효과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보면은 이제 여기 뭐 애니메이션을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럼 애니메이션 추가 누르면 여기에서도 또 더 많은 애니메이션 고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 애니메이션 창이라고 있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애니메이션 할 때는 항상 창을 띄워 놓고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애니메이션 창이 떠요. 그래서 이 창에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효과 넣은 것이 여기에 다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애니메이션은 2초 동안 재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2초. 그다음에 지연은 뭐냐면요. 이 애니메이션이 몇 초 있다가 시작이 되는 건지를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재생은 2초 동안 이 애니메이션이 실행이 되지만 지연은 이 재생되기 전에 몇 초 동안 쉴 거냐 그거를 설정해 주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애니메이션 순서 바꾸기가 있는데 요거는 애니메이션이 하나 이상일 때 그 애니메이션에 대한 순서를 바꾸고 싶을 때 설정하는 거야. 네. 자, 예를 들면 1 번은 이제 나타내기를 제가 날아오기로 했어요. 자, 2 번. 자, 여기 요거 마케팅 담당이라는 이것도 제가 한번 정해 볼게요. 가라앉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개를 정했어. 그러면은 제가 첫 번째로 정한 애니메이션 1 번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제가 두 번째로 정한 애니메이션 2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먼저 실행되고 얘가 실행이 돼야 되는데 제가 혹시 잘 못해 가지고 얘를 먼저 제가 만약에 그 애니메이션 설정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1 번이 먼저 실행이 될 거야. 그래서 제가 요거 한번은 미리 보기 하면 마케팅 담당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신제품 홍보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순서가 안 맞는 거죠. 그럴 때 여기 애니메이션 창에요. 보시면 어 마우스로 내가 마케팅 담당을 신제품 홍보 밑으로 내리겠다라고 하면 요거를 이렇게 재생 시장 오른쪽에 보면 위쪽으로 가는 삼각형, 아래쪽 가는 삼각형인데 요거를 누르면 순서가 이제 바뀌어져서 첫 번째는 신제품 홍보, 신제품 홍보인데 이게 글씨가 바뀌었나 봐요. 신제품 홍보 되고요. 그래서 순서대로 인제 미리 보기 누르시면 신제품 홍보 먼저 하고 그다음 마케팅 담당이란 글씨가 나중에 재생이 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애니메이션 창에서 순서 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제 애니메이션이 내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첫 번째 애니메이션 말고 두 번째 이거를 애니메이션 안 할 거야. 그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거 하시면 이제 두 번째 애니메이션은 진행되지 않는 거고 첫 번째 요거 하나만 실행된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제거할 때는요. 반드시 애니메이션 창에서 제거해 줄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다음에 또 애니메이션 제거하는 방법은요. 마우스로 자, 여기 지금 첫 번째 애니메이션 1 번이라고 돼 있지. 요 부분을 클릭하고 딜리트 버튼 누르시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렇게 애니메이션 창에서 해도 되지만
여기 그 각각의 슬라이드에서 번호 있는 걸 눌러서 제거를 해도 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애니메이션 설정해 봤고요. 애니메이션의 뭐 여러 가지 효과들 그리고 옵션들도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에 소리 한번 추가를 해 볼게요. 소리 추가. 첫 번째 이 신제품 홍보라는 요 애니메이션이 설정이 될 건데 요거는 제가 날아오기 날아오기로 할 거예요. 근데 이게 통째로 날아왔잖아요. 근데 효과 옵션에 가면요. 이게 하나의 개체로밖에 지금 없는데 한 글자씩도 날아오게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그 작업이 일단 없네요. 자, 왼쪽 오른쪽 뭐 이런 것만 있고요. 자, 이렇게 날아왔는데 여기에서 효과 옵션 밑에 보시면 이렇게 그 날아오기에 대한 옵션이 있어요. 자, 요거 하고요. 자, 요거 다시 볼게요. 자, 여기 애니메이션 오른쪽 끝에 보면은 애니메이션 추가 효과 옵션이 상이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눌러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날아오기는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디서 날아올 건지도 결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좀 부드럽게 시작하고 싶어요. 그럼 그것도 정할 수가 있고 부드럽게 종료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초를 정할 수 있고요. 뭐 바운드의 종료 시간 이런 것도 정할 수 있는데 밑에 보면 추가 적용이라고 해서 소리가 있죠. 소리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뭘로 해 볼까요? 요술봉 소리. 그리고 볼륨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후에 어떻게 할 건지 흐리게 안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텍스트 애니메이션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단어 단위로 문자 단위로 하면 단어 단위는 신제품 그리고 홍보 이렇게 날아오고요. 문자 단위로 하면 문자 하나하나씩 인제 다 날아오는 거예요. 확인. 이런 식으로 소리도 나는 거 확인하셨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리까지 그다음에 단어 단위로 날아오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했어요. 여기 끝에 보면은 요거 옵션 창 열어서 여기에서 자세하게 설정하면 된다라는 거 날아오기에 대한 옵션에 대한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들 더 살펴서 설정할 수 있는 거 잘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애니메이션도 각각의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설정할 수 있는 창 먼저 설정하고 도형 효과인데 도형 효과 보여지는 거 옵션에 들어가서 더 많은 도형 바깥쪽 안쪽 이 두 개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텍스트를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단어 단위, 문자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효과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효과를 알아봤고요. 확인 학습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또 이어서 자, 확인 학습 1번인데요. 먼저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슬라이드 설정하는 거 쭉 살펴봤고 애니메이션 효과가 다양하게 있고 아래쪽에 추가 나타내기 추가 효과 더 있다는 거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추가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옵션 창에서 더 많은 내용들 방향이라든지 또 이런 더 많은 옵션들 그리고 텍스트 애니메이션도 더 많이 우리가 설정할 수 있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타이밍도 여기에 재생 시간 하면 요거 이 애니메이션 실행되는 시간을 재생 시간이라고 하고요. 애니메이션 실행되기 전에 얼마 정도 기다렸다가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할게요. 기다리는 시간을 지연이라고 합니다. 하고 이제 기다리고 난 후에 재생될 건지를 설정하는 거. 그다음에 미리 보기에서 우리가 요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미리 볼 수 있다라는 것도 봤고요. 그다음에 뭐 경로 옵션 이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경로로 애니메이션 진행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살펴봤고요. 자, 확인 학습 볼게요. 확인 4-1번 2번 파일을 열어서 슬라이드 5에서 뭐 하고 5에서 뭐 하고 이것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래요. 자, 그러면 슬라이드 5번 파일 열어서 한번 같이 해 볼게요.
자, 확인 4-2번 파일 열어보겠습니다. 자, 확인 4-2번 파일에 슬라이드 5번이라고 했는데 5번에 애니메이션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이동해서 애니메이션 창을 한번 볼게요. 아, 애니메이션은 하나도 없네요. 여기는 화면 전환 효과가 들어갔나 봐요. 자, 그러면 5번 슬라이드에서요. 화살표 도형 이거죠. 요거 클릭하시면 되고요. 왼쪽에서 날아오기 애니메이션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애니메이션 창으로 가서 왼쪽에서 날아오기. 일단 날아오기를 먼저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효과 옵션에서 왼쪽에서라고 설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보는 것보다 왼쪽에서 슝 날아오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좋겠지. 자, 그 다음에 총 49만 원 이 도형에서 펄스 강조 애니메이션 적용하래요. 그러면 펄스 강조 애니메이션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 애니메이션 경로를 추가하래요. 자, 일단 여기 애니메이션 이미 있는데 여기에다 더 추가하래. 그럼 오른쪽에서 애니메이션 추가하시고요. 추가해서 정삼각형 애니메이션 경로를 추가해요. 그러면 경로 추가하기 해서 여기에서 정삼각형을 고르시면 돼요. 확인 누를게요. 자, 효과 옵션은 제가 요거는 여기서 정하진 않았는데 경로 방향 바꾸기 이렇게 해서 경로 방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로 바꿔줬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두 개의 애니메이션 효과가 요거 하나의 도형에 두 개의 애니메이션 효과 들어가는데 먼저 처음에는 펄스 효과가 들어갔을 거고 그 다음에 정삼각형 효과가 들어갔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도형의 개체나 이런 거에도 여러 추가 애니메이션 효과도 넣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봤어요. 자, 요거 미리 보기 한번 볼게요. 미리 보기 하면 이렇게 나타나고요. 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 확인되셨죠?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 효과는 없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6에 스마트 아트. 자, 6번 갈게요. 여기에 스마트 아트가 요거거든요. 여기 효과가 뭐가 들어갔나요? 자, 일단 여기 있는 효과는 일단 빼볼게요. 딜리트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고요. 스마트 아트에다가 전체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이렇게 하나만 선택하면 이렇게 1일차 얘만 스마트 아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바깥쪽에 이렇게 선택하시면 전체 스마트 아트가 선택되었는지 일단 확인해 보시고요. 전체 이렇게 큰 곳에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게 전체 스마트 아트가 설정되는 거예요.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럼 요거 전체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뭐를 할 거냐면 그래픽 애니메이션을 개별적으로 밝기 변하며 나타내도록 수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개별적으로 밝기 변화래. 그러면 밝기 변화라는 거 먼저 설정하시고요. 옵션에서 개별적으로 요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느 개별적으로인지도 제가 알려줬지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어떤 건지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개별적으로도 로 선택해라라고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확인 학습이 갈 건데 이거 하기 전에 한번 이거 미리 보기로 볼게요. 자, 5번, 6번 슬라이드니까 여기서부터 슬라이드 미리 보기 가볼 거고요. 자, 그럼 6번 슬라이드도 미리 보기 이렇게 슬라이드 애니메이션이 설정된 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 학습 보겠습니다. 자, 확인 학습에는요, 지금 요 부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 같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어, 그룹화 후 애니메이션 효과 닦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룹화 후 애니메이션 효과 회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두 개 해볼게요. 자, 요거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제가요, 실습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수업 내용 요거 넣어서 마지막 5번 슬라이드였죠. 요거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요. 왼쪽에 있는 전체의 도형을 그룹화를 해야 돼.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마우스로 블럭 지정해서 설정하시면 되고요. 다 선택되었으면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화
그룹 묶어주시면 하나의 그룹을 이렇게 되었다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내용도 그룹화 해볼게요. 도형도 전체 크게 선택할 건데요.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자, 요거 전체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화 그룹 하면 돼요. 그리고 또 전체 선택이 됐고요. 요것도 이제 두 개의 그룹, 왼쪽, 오른쪽 두 개의 그룹으로 되어 있고요. 자, 왼쪽 그룹을 먼저 선택해서 요거는 그룹화 후 애니메이션 효과 중에서 닦아내기 위해서래요. 애니메이션 탭으로 이동해서 닦아내기 위해서, 닦아내기 하고 효과 옵션은 위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잘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하기 전에 요거 도형을 먼저 그 위에 화살표를 먼저 그렸어야 했는데 제가 못 그렸네요. 자, 그럼 삽입 탭에 가서요. 도형에 가시면, 요거 도형이 있는데요. 화살표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선이고요. 두 번째가 화살표거든요. 화살표를 설정하면 되고요. 화살표 운동 관리에서 멘탈 관리로 화살표를 설정을 해줄 건데 지금 화살표 모양이 좀 이게 아니죠. 직선이 아니고요. 곡선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볼게요. 곡선 모양이 있는지 도형에. 자, 여기 들어가시면 이런 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설정하시면 되는데, 제가 화살표 이걸로 설정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걸로 구부러진 화살표에 양쪽에 뭔가 화살표가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미 제가 먼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화살표를 도형을 변경하면 돼요. 그래서 도형 선택하시고요. 서식에 가서 도형 편집. 이거 도형 편집이 안 되네요. 자, 그럼 이거는 지우고 다시 설정할게요. 삽입에서 도형 들어가서요. 이렇게 곡선 구부러진 양쪽 화살표. 그래서 여기 선택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주면 되는데, 구부러진 게 다른 곳에도 먼저 구부려 볼게요. 삽입, 도형, 구부러진 화살표. 그래서 일단 다른 곳에 한번 이렇게 먼저 설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동그랗게 구부러져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이렇게 펴볼게요. 그리고 이 선이 지금 여기에 돼 있는데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지금 구부러진 화살표 제대로 잘 됐고요. 이 부분은 얼마든지 이렇게 여러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형 윤곽선을 가볼게요. 도형 두께를 먼저 설정하고요. 이 정도면 될까요? 그리고 도형의 윤곽선에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가 끝에 부분이 이렇게 양쪽이 전부 다 동그랗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끝에 거 설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시에 그 종류가 뭐랄까 점선으로 돼 있죠. 대시 종류 점선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요. 색깔은 검정색. 죄송해요. 자, 색깔도 도형 윤곽선에 가서 색깔 이걸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체 다 설정이 됐죠. 자, 이것까지 그룹화로 묶어야 돼요. 아까 지금 얘 빼고 이거 빼고 묶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선택,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얘 선택. 그럼 이제 전체 아까 그룹화 했던 거랑 얘랑 선택이 되는 거예요.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화 그룹 하시면은 이제 전체가 한 개의 그룹으로 형성이 됐다는 거 확인되시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애니메이션 효과를 회전이래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들어가서 회전 효과가 있죠. 이렇게 회전되는 거 확인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애니메이션 효과 한번 미리 보기로 봐볼게요. 자, 이렇게 회전되는 거 잘 살펴봤죠? 자,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확인 학습 한번 볼게요. 그 다음은요. 자, 연습 5-2번 PPTX 파일을 열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5-2번 파일 열어서요. 물 잠깐만 마실게요. 자, 열어서 닫고요.
자, 1번부터 쭉 슬라이드 6번, 7번까지 있는데요. 순서대로 해볼게요. 슬라이드 1번에서 스타 마케팅 텍스트의 펄스 강조 애니메이션 적용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그 개체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들어가서요. 스타 마케팅의 펄스 강조. 강조 효과의 펄스 첫 번째 있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2번에서 목차라는 텍스트에 흩어뿌리기라는 애니메이션 적용하래요. 자, 목차 선택하시고요. 목차, 요 개체 선택하시고 흩어뿌리기 나타내기. 나타내기에 보시면 흩어뿌리기가 여기 없죠. 쭉 살펴보니까 없네요. 그러면 추가 나타내기 효과 들어가서 흩어뿌리기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 여기 있네요. 흩어뿌리기. 이렇게 옆으로 좀 이렇게 이동해서 다시 한번 흩어뿌리기, 다른 거였다가 흩어뿌리기,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 2와 3의 화면 전환 소리 미풍을 적용하래요. 그럼 2와 3의 화면 전환 소리 미풍을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2번 그리고 3번 같이 이렇게 선택해서 해주셔도 돼요. 전환 해서요. 미풍. 아, 전환 소리를 여기 보시면 미풍이라는 소리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고요. 그 다음에 4와 6번이래. 그 4번 클릭하고요. 컨트롤하고 6번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고요. 전환 소리를 레이저로 설정하래요. 그래서 소리 레이저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 4에 그림 이동 경로 물결을 적용하래요. 그림은 물결로 애니메이션 들어가서 이동 경로 물결이 없죠. 그러면 추가 이동 경로 들어가서요. 물결이 어디 있을까요? 아, 물결 여기 있네. 자,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슬라이드 6번에 대안 텍스트의 이동 경로 타원을 적용하래. 대안이라는 텍스트의 이동 경로 타원. 애니메이션 효과에서요. 자세히 버튼 누르면 이동 경로의 타원이 여기 있네요. 타원. 자, 이렇게 하고요. 또 슬라이드 5번에서 첫 번째 애니메이션, 여기 첫 번째, 여기 보면 1번 애니메이션에 1초의 재생시간 1초래요. 아, 1초 적용했고요. 자, 두 번째 애니메이션에 2초에, 2번이 여기죠? 2초의 재생시간을 설정하래요. 2초 설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순서를 조정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지금 순서가 1번, 2번, 3번, 4번이어야 되는데 2번이 지금 너무 밑으로 내려가 있죠. 요게 이제 위로 올라와야 돼요. 1번과 3번 사이에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순서 바꾸기 이건데요. 자, 얘를 클릭하고요. 이렇게 앞으로 이동, 이렇게 하면 순서가 잘 안 바뀌지.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애니메이션에 창 넣어서 지금 연령 효과 2번인데요. 마케팅 책자 관련, 그 다음에 부응하는 기대 효과 3번, 2번. 아, 요거 잘 들어왔는데요. 됐나요?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서대로 잘 맞게 들어갔죠. 그래서 2번이 이렇게 두 번째 있는 거 3번, 세 번째, 4번, 4번 이게 애니메이션 순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진행되도록 지금 잘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창에서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그러면 봅시다. 잘 순서대로 되는지. 요거는 전체 슬라이드 쇼로 한번 볼게요. 처음부터 해서 스타 마케팅. 네, 보셨죠?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쇼 진행되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면 전환 효과, 그 다음에 슬라이드 효과 우리 잘 살펴봤고요. 자, 다음으로는요, 파트 5번 들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파워포인트로 이제 강의 자료가 아니죠. 발표 자료라든지 보고서를 만들 때, 특히 발표 자료 만드실 때는요, 이렇게 전환 효과라든지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훨씬 더, 어,
생동감 있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파트 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파트 5는요, 다중 프레젠테이션 관리라는 거예요. 자,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관리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프레젠테이션 보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프레젠테이션은요, 나름대로 보호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암호 같은 걸 설정해서 보호할 수도 있고요. 최종 본으로 표시라고 해서 이제 이 이상은 더 이상 뭔가 변화되지 않는 거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최종 본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고, 암호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 두 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부 다 파일 탭에서 이런 것들은 작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작업했던 이 내용을 먼저 한번 그 프레젠테이션을 보호를 해볼게요. 파일 탭으로 이동하시면 정보라는 탭이 있어요. 첫 번째로 있고요. 여기에 보면 프레젠테이션 보호라는 메뉴가 나오는데 이거 눌러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음, 어떤 사용자들에게만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거야. 그래서 뭐 권한 관리 서버에 연결해서 어떤 서식 파일을 가져오겠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쓰기 힘든 내용이고요. 최종 본으로 표시라고 이렇게 표시하면 이 프레젠테이션이 최종 본이고요. 읽기 전용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더 이상 이제 얘는 프레젠테이션이 변경이 안 된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암호를 설정할 수 있어.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 열 때 암호를 물어봐요. 그래서 암호를 아는 사람들만 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암호 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암호를 설정해서 여러분만의 암호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열지 못하도록 해주는 건데 이거 이제 암호를 설정했는데 내가 이게 무슨 암호인지 몰라가지고 못 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 여러분들만의 암호를 설정해 주시는 게 좋고요. 뭐 특이하고 뭐 첫 번째로 쓰는 암호 이런 것들 넣어주시면 굉장히 요거 힘들어요. 나중에 이 암호를 몰라서 못 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암호 설정할 때는 주의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파일 탭에요. 정보의 문제 확인, 여기 두 번째 보시면 프레젠테이션 검사라고 있고요. 문제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프레젠테이션에 숨겨진 속성이나 개인정보 이런 것들을 검사할 수 있는 게 문서 검사이고요. 그 다음에 호환성 검사는요. 어떤 파워포인트에서 지원되지 않는 이런 기능, 이전 버전에서 지원되지 않는 기능 같은 걸 검사해서 호환성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주는 호환성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시면 이전 버전에서 사용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요거 체크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호환성이 이제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저장을 하면 사용할 수 없다라고 나오고 다른 버전에서는 사용할 수 이제 아래 버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호환성이 되는 버전으로 만들어주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뭐 하기 싫으면 X 눌러서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호환성도 검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프레젠테이션 교정이라는 거예요. 맞춤법 검사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검토 탭에 가시면 언어 교정이라는 그룹에 보시면 맞춤법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맞춤법 검사를 누르면 여기 이제 오른쪽에 맞춤법 검사 창이 떠요. 그래서 뭐 이런 틀린 스타쉽인데 이거 잘못 썼어. 이 중에서 골라봐. 라고 한다면 이걸 선택하면 그걸로 이제 바뀌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거 내가 잘 쓴 거야. 그러면 건너뛰기 하시면 돼요. 계약 조항도 만약에 틀렸어. 그러면 계약 띄우고 조항 뭐 이걸로 바꿔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하고 변경 누르면 돼요. 그리고 재능 있는도 재능 띄우고 있는으로 해야 되는지 재능 있는 그냥 써도 되는지 그냥 써도 되면 건너뛰기. 그래서 맞춤법 검사를 완료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맞춤법 검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내용이 중요한데요. 프레젠테이션 내보내기라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파일을 올려드릴 때 PDF라는 파일을 올려드리잖아요. 그거는 항상 제가 파일에서 내보내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PDF 문서 만들기에서 만들기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만드냐면요. 제가 만든 거를 다른 친구들이 도용할 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제 PPT 파일을 받아서 그거를 자기가 원하는 걸로 막 바꿀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보낼 때는 PDF 파일로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PDF 만들기라고 하면요. 그리고 이제 PDF 파일로 만들면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없어도 어느 곳에서나 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호환성을 위해서도 이렇게 PDF 파일로 많이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하고 게시라고 한다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바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한 되는 거 다음 이런 식으로 네. 만들어진 거를 PDF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확인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바로 이렇게 PDF 파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우리 내보내기 기능입니다. 파일에서 내보내기. 근데 이 프레젠테이션에서는요, 비디오 만들기도 할 수 있어요. 비디오 만들기 하면은요, 프레젠테이션의 품질은 1920, 1080으로 만들어줄 거다. 또는 인터넷 품질, 그리고 저품질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인터넷 품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기록된 시간 및 설명 사용 안함, 체크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뭐냐면, 각 슬라이드를 몇 초가 되면 넘어가게 할 거냐를 정할 수가 있어요. 비디오니까 한 개 슬라이드를 계속 보여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저는 요거를 한 2초로 작업을 해볼게요. 2초. 그러면 첫 번째에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 때 2초씩 걸리면서 다음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준다는 거야. 자, 비디오 만들기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연습 5-2.mp4로 저장해 볼게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요거 연습 5-2.mp4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왜 안 될까요? 다시. 뭐가 문제일까요? 자, 이렇게 재생이 되고요. 각각 2초씩, 2초 후에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서 거기 안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그거는 또 각각의 초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재생이 전체 18초로 재생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동영상도 만들 수가 있어요. 파일에서 내보내기, 비디오 만들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설정한 후에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인물 만들기 해서 유인물도 이제 사람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줄 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파일 형식 변경 들어가시면 여기에서도 또 뭘 변경할 수 있냐면요. JPG 파일로 변경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 슬라이드를 각각의 이미지로 변경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누르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볼게요. 그럼 이제 연습 5.2.jpg 파일로 저장해 볼게요. 모든 슬라이드를 내보낼 거예요. 네. 그럼 이제 폴더를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연습 5-2라는 폴더 안에다가 이렇게 각각의 슬라이드를 전부 다 이미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정말 좋죠? 이렇게 열어보면요. 이미지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각각의 이미지로 이렇게, 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대박이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파일에서 내보내기라는 기능 정말 유용한 기능이고 여러분이 이거를 다방면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디오도 만들 수 있고 파일 형식 변경해서 이미지로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PDF 문서로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 만약에 CD로 굽고 싶다 그러면 CD용 패키지 프레젠테이션 이걸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거의 요즘엔 쓰지 않아요. 자, 그다음 유인물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요거 이런 식으로 변경하고 만들기 하시면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분이 또 파워포인트 파일을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여기 PDF 문서 만들기는요. 워드에서도 요거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엑셀에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요. 엑셀은 제가 이걸 안 만들어 봐서 엑셀을 PDF 문서로 있습니다. 엑셀에서도 제가 PDF 문서로 만들어 봤거든요. 엑셀에서도 있으니까 각각의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에서도 PDF 문서로 만들어서 작업할 수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슬라이드에서 옵션들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PDF 파일로 공유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이어서 작업해 볼게요. 자,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직접 프레젠테이션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먼저 슬라이드 쇼를 할 건데, 슬라이드 쇼라는 그룹에 탭에 들어가시면 처음부터라는 슬라이드 쇼 시작 그룹에 처음부터라는 명령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1번 슬라이드부터 작업하면 되는 건데요. 여러분이 이거 이제 파워포인트로 발표할 때요. 쭉 이제 한 5번 슬라이드까지 뭔가 발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슬라이드부터 발표를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잠깐 5번 슬라이드에서 빠져나와서 뭔가 다른 걸 설명하고 난 다음에 6번 슬라이드에서부터 다시 할 거야. 그럴 때는요, 이거 처음부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 아니고요. 자, 그 옆에 보시면 현재 슬라이드부터라는 요 명령이 있어요. 이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요거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처음부터는 1번 슬라이드부터 할 때, 1번 슬라이드부터 할 때 이걸 사용하는 거고, 특정 슬라이드, 뭐 예를 들어서 5번 슬라이드부터 내가 지금 4번까지, 1번부터 4번까지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왔을 때는 5번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5번 슬라이드부터 할 때는 현재 슬라이드부터 요걸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설명을 해준 거고요. 그래서 발표하다가 중간에 다른 데 갔다 오고서는 다시 또 처음부터 해가지고 5번까지 다시 이렇게 엔터 눌러서 가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슬라이드 쇼의 재구성 또 뭐 쇼 설정 이런 것들인데 요거는 4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를 클릭해서 슬라이드 쇼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쇼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쇼의 재구성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슬라이드 쇼를 쭉 1번부터 4번까지 쭉 할 건데 파워포인트 자료는 이렇게 만들었지만 나는 이거를 1번 갔다가 뭐 3번 갔다가 2번 갔다가 4번으로 그 다음에 뭐 5번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이 여기 이제 어떻게 발표할 때는 좀 바꿔서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슬라이드 쇼의 재구성 들어가서 쇼의 재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제가 이제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요. 뭔가 새로운 이름으로 3번, 2번 바뀜 뭐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이름을 정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여기에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슬라이드 순서대로 1번 넣고 3번 넣고 2번 넣고 4번 넣고 5번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순서가 바뀐 게 이렇게 보여질 거고요. 쇼 보기 하면 이제 순서 바뀐 걸로 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떨 때 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번 발표를 하는데요. 첫 번째부터 두 번째는 뭐 첫 번째 쇼로 할 거고 이 프레젠테이션 그대로 할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세 번째는요. 재구성한 걸로 다시 발표를 할 거야. 그래서 이걸 뭐 다시 발표자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근데 뭐 여기서 이제 뭐 네 번째는 다시 쇼로 할 거고, 다섯 번째는 또 재구성한 걸로 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 번 발표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때는 요걸로 발표하고 싶고, 어떤 때는 이거 재구성한 걸로 하고 싶고, 1번, 또 5번은 재구성 2번, 이런 식으로 발표할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이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 재구성 창은 이렇게 새로 만들기에서 새롭게 재구성의 이름을 써주고요. 편집하면은 그 재구성한 걸 조금 다르게 다시 재구성하고 싶을 때, 그리고 제거하면 필요 없을 때, 그리고 복사하는 거는 이제 재구성한 거를 복사해서 조금만 변경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매행 연습이 있는데 이건 실제 이제 같이 여러분하고 보면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먼저 연습 6-1이 없어서 그냥 5-1번 파일로 한번 해볼게요. 연습 6-1이 아니고 연습 5-2번 파일을 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 쇼로 이동했고요. 자,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쇼가 진행이 되고요. 이제 처음부터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이동이 되고요. 아니면 마우스 휠을 밑으로 내리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거나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면 이전으로 이렇게 돌아가기도 한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슬라이드 쇼를 하는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할 건데요. 하다가
제가 이렇게 이제 3번, 4번 슬라이드까지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ESC 키를 왼쪽 상단에 보면 ESC가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넷에서 뭔가 제가 할 거 뭐 내용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슬라이드 쇼에서 현재 슬라이드부터 가면은 지금 제가 했던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요. 다시 처음부터 가면 어떻게 되겠어? 다시 처음부터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걸 어디까지 빼야 되겠지. 이렇게 복잡하니까 현재 슬라이드부터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처음부터는요. 처음부터는 요거는 단축키가 있어요. F5고요. 그다음에 현재 슬라이드부터는 Shift F5예요. 이 단축키를 알아두시면 되게 좋습니다. F5 키를 누르시면 슬라이드 쇼가 바로 시작이 되고요. ESC 눌러서 뭔가 작업을 하다가 나는 4번 슬라이드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그러면 Shift 키 누르고 F5 키를 누르시면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할 건지를 여러분이 정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마치면 이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자, 슬라이드 쇼의 재구성 한번 볼게요. 쇼 재구성 누르시고요. 새로 만들기에서 내가 요거는 순서, 순서 바뀜 2, 뭐 5 이런 식으로 할게요. 2번 슬라이드와 5번, 2번, 5번, 3번, 5번. 3번, 5번 슬라이드의 순서가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써놓고 이제 보낼 거예요. 자, 1번 추가. 그 다음에 2번은 똑같이 가고요. 그 다음에 3번, 5번이 바뀌었으니까 5번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4번을 보내고, 그 다음에 3번을 보내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1번, 2번, 2번은 목차고요. 3번이 5번에 있는 마케팅 요구 조건이 3번이 되었어. 그 다음에 스타 마케팅은 4번, 그 다음에 3번에 있던 마케팅 개요가 5번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6번 추가, 7번 추가.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셔도 되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걸 다 선택해. 이렇게 선택하시고 추가 누르고 난 다음에요. 자, 요거 이제 5번하고 3번이 바뀌었잖아. 그럼 5번을 위로 올려. 이렇게. 그리고 스타 마케팅도 하나 올려야겠지. 자, 그래서 왼쪽하고 오른쪽 순서를 비교하시면 1번은 똑같고 2번 똑같고 3번은 5번이랑 바뀐 거 확인하고 4번 똑같고 5번하고 3번 바뀐 거 확인하고 6번 똑같고 7번 똑같다. 아, 그렇구나 하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순서 바뀜 3호. 그러면 3번과 5번의 순서가 바뀌었구나. 쇼 보기 이렇게 눌러서 또 이렇게 이제 개요가 사실은 3번이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쇼를 재구성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숨기기는 뭐냐면요. 이제 내가 이 중에서 필요 없는 슬라이드를 슬라이드 쇼 할 때 숨기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쓰는 건데 나는 요거 3번 슬라이드 숨기고 싶고 또 5번 슬라이드 숨기고 싶어. 그럼 요거는 이제 여기 슬라이드 숨기고 이게 실제로 삭제되는 건 아니에요. 숨기기만 하고 슬라이드 쇼를 할 때는 이제 안 보여지는 거지. 그래서 1번하고 2번, 그 다음에 3번 안 보이고, 4번 보였고요. 그 다음에 5번 안 보이고, 6번 보이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좀 숨기고 싶은 슬라이드가 있을 때는 슬라이드 숨기기 하고, 다시 보이고 싶으면 여기 클릭해서 다시 요거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슬라이드 숨기기가 해제가 됩니다. 슬라이드 숨기기가 눌렀으면 여기 슬라이드 왼쪽에 미리 보기 있잖아요. 거기 5번 이렇게 돼 있고 슬래시가 쫙 그어져 있어서 이 부분이 숨겨졌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좀 크게 볼게요. 자, 5번 슬라이드가 숨겨졌다. 지금 5번만 숨겨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예행 연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예행 연습은요, 한번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스타 마케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케팅 담당 이순주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먼저 목차를 볼게요. 목차는요, 첫 번째 스타 마케팅 개요, 두 번째는 스타 마케팅 진행 사항, 세 번째로 스타 마케팅 요구 조건, 네 번째는 스타십, 다섯 번째는
계약 조항으로 목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1번 슬라이드부터 끝번 슬라이드까지 다 이렇게 읽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뭔가 내가 한번 연습해보면 훨씬 더 발표할 때 당황하지 않고, 또 이제 뭔가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바로 발표하면. 그러면은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뭐 스타 마케팅 개요는요. 첫 번째는 실력뿐만이 아니라 예물을 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해 주는 거야. 그거를 다 녹화하고 난 다음에 중지.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기. 이렇게 하면 이제 녹음이 어떤 게 요 X 누를게요. 이렇게 하면은 전체 슬라이드 쇼에 걸린 시간은 36초입니다. 이 슬라이드 시간을 저장할 거냐? 예 누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던 슬라이드가 저장이 인제 슬라이드 시간이 저장이 되는 거야. 각각의 이 슬라이드의 시간이 저장이 되어서 제가 인제 슬라이드 쇼를 할 때요. 여기 오른쪽에 볼게요. 설명을 재생하고 실시간 시간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체크가 돼 있잖아. 그럼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하게끔 이렇게 설명이 지금 슬라이드 네 이런 식으로 제가 그 뭐랄까요? 어 슬라이드 쇼에 진행된 시간 있죠. 그거를 얘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그 시간이 지나면 다음으로 넘겨줘요.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손 아무것도 안 댔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제가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는 거야. 여기는 제가 이제 이렇게 해야지 넘어가는 거고요. 다른 건 제가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야 넘어가고, 아까 첫 번째랑 두 번째 여기는 슬라이드 제가 쇼하면서 예행 연습했던 거 있죠. 슬라이드 쇼 예행 연습했던 그 시간, 그게 시간 사용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사용이 적용이 돼서 요거랑 요거는 그냥 제가 설명하면서 했던 그 시간이 그대로 적용이 됐고요. 나머지는 제가 요 시간 사용 설명 안 하고 그냥 ESC로 빠져나왔잖아요, X 눌러서. 그래서 여기는 제가 직접 마우스를 이렇게 엔터를 누르든가 마우스 스크롤 바를 밑으로 내려야지만 다음으로 진행이 되는 걸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고렇게 해서 만약에 여러분 예행 연습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반영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재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여러분이 누가 엔터를 눌러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 부분이 저절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고런 효과가 있습니다. 고렇게 그 실제로 발표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슬라이드 쇼 녹화가 있어요. 이거는 녹화를 시작할 위치를 선택하거나 뭐 슬라이드 쇼로 직접 이제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각각 녹화한 거를 그대로 시작 눌러서 실제로 녹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슬라이드 쇼를 작업해 봤는데, 그렇게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슬라이드 발표할 때 이용을 해 보시면 굉장히 또 유용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슬라이드 쇼까지 해 봤고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어 프레젠테이션 타이밍 설정이라든지 요것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